우리 모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또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퇴직이라는 문턱 앞에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갈지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친구들.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던 글들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퇴직 후 빈곤의 늪에 빠진 친구 이야기. 설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어.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고 명절 때면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8세에 정년퇴직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나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 생활과 안정된 노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퇴직 이후 준비가 없다면 누구든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 1. 내 집 마련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집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 순식간에 소진되었고 연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 결혼 지원금까지 내주고 나니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아끼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늦어지면서 몇 달간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훈. 집이 자산이라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주택 소유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에도 일하겠다고 믿었던 김 씨의 좌절. 김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경력 많은 사람은 퇴직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55세에 퇴직한 후 구직 시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과대평가되었고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찾은 일자리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준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사례 3.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무너진 이 씨. 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외식, 여행, 고급 취미생활 등은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일부 해약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이 쌓이고 급한 마음에 고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산과 수입에 맞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빈곤을 피하려면 이제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관리. 집, 예금,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혹은 금융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면 50대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소셜미디어 관리, 전기공사, 상담사 등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로 소비 습관 재정립.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경험에 집중하세요. 단순하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자.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대안. 퇴직 후에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빈곤의 늪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퇴직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산을 활용하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실천 방안, 집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해 남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소규모 창업. 퇴직 후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블로그를 통한 정보 판매, 온라인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었죠. 나는 처음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성과가 나더라고요. 2.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엔 체력적으로 무리한 일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책과 사람을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라. 요즘은 기술을 배우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온라인 강의, 무료 워크숍 등을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추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전기공사, 상담사 자격증 또는 소셜미디어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3. 검소한 소비 습관이 답이다. 벌어도 모자라, 안 쓰면 남는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퇴직 후에도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 실천 가치 중심 소비. 가치 중심 소비란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지출에만 돈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여행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정 씨는 매달 10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며 남은 돈으로 매년 한 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는 작게 소비해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천 미니멀 라이프 도전. 미니멀 라이프는 적게 쓰고 적게 소유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며 소비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팁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세요. 4. 연금 과소평가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과소평가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무슨 노후를 버텨? 라고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한 달 생활비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례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개인연금 월 40만 원을 함께 받는 박 씨는 매달 120만 원으로 적당히 살 수 있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라. 연금 수령을 12년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늦출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팁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마음 건강도 챙기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퇴직 후 빈곤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조언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50대부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고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가세요.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퇴직 후의 삶을 재설계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삶을 풍요롭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대기업 팀장, 은퇴 1년 만에 벼락거지 퇴직금은 어디로 갔을까? 와, 저 사람 진짜 잘 나가던 대기업 팀장이었잖아? 요즘 편의점 알바한다더라. 한때는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였던 60세 어씨.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닌 뒤 퇴직금을 받으며 당당하게 은퇴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가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얘긴 남 얘기 같지 않지 않으세요? 특히 5060대,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정년퇴직 여유로운 노후라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예요. 퇴직금 수억 받아도 12년이면 바닥, 국민연금도 월 90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까지 겹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대기업 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은퇴 1년 만에 벼랑 끝에 몰렸는지, 그리고 노후 준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어떤 걸 꼭 기억해야 하는지. 첫 번째 사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 3억, 2년 만에 소진. 어씨는 35년간 한 대기업에서 일했고 말단 사원에서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3억 원. 게다가 부부 모두 건강했고 자녀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억이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으로 1억 사용. 새 차 구입, 집 리모델링 등으로 7천만 원 지출. 노후엔 여행 다니며 살자는 부부의 꿈 해외여행 국내 리조트 이용 등으로 5천만 원 사용. 매달 고정생활비 300만 원, 12개월 3,600만 원씩 2년이면 7,200만 원. 그 결과 2년도 안 돼서 남은 잔고는 0원. 게다가 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그때까지 34년은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 지금 어씨는 마트에서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할 땐 돈을 쓸 시간도 없고 은퇴하면 뭐든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생활비에 파묻힌 은퇴 후 1년. B씨는 59세에 은퇴한 전직 중소기업 간부입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며 자녀는 독립해 있는 상태였어요.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지출 패턴을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식주 23회. 주말엔 백화점, 쇼핑, 영화. 자가 운전 유지, 자동차 보험 유지비만 연 400만 원. 건강보험료와 약값 포함한 의료비 연 300만 원 이상. 부모님 용돈, 명절 비용 등 부가 지출 계속 발생. 그래도 처음엔 불안하지 않았대요. 살다 보면 뭔가 또 생기겠지, 알바라도 하면 되지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막상 은퇴하고 나니 좋은 알바는 없고 체력도 점점 딸리며 예상 못한 치과 치료비, 가족 행사 비용 등으로 통장은 빠르게 말랐습니다. 생활비는 진짜 줄이기 어려워요.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노후는 버티기 힘듭니다. 세 번째 사례 연금. 생각보다 적어요. 국민연금 월 73만 원, 숨이 막히다. C씨는 61세에 은퇴한 공공기관 퇴직자입니다. 공기업에 오래 다녔기에 국민연금은 남들보다 좀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월 73만 원. 아내와 함께 사는데 기본 고정 지출만 해도 이렇습니다.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월 20만 원. 식비 월 50만 원. 통신비, 차량 유지비 월 15만 원. 잡비 월 10만 원 이상. 이 정도면 벌써 95만 원. 그런데 연금은 73만 원. 결국 모아둔 돈을 꺼내 써야 하는데 그마저도 몇 년 안 가 바닥 날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연금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최소한 은퇴 전부터 생활비 줄이는 훈련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이나 예금은 한 번 쓰면 끝. 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소액 임대 수익, 유튜브나 블로그 등 콘텐츠 수익, 소규모 온라인 장사, 시니어 재취업, 자격증 기반 파트타임 일.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2. 소비 구조를 다운사이징하자. 은퇴 전에 고급 외식, 고가 소비, 습관적인 지출 패턴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제 변경,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외식 줄이고 직접 요리, 사치성 지출 골프, 쇼핑, 명품 등 과감히 정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로 줄여야 하는 날이 옵니다. 3. 연금 수령 전 공백기 대비, 최소한의 버티기 자금을 준비하자. 국민연금은 대부분 만 6,365세부터 지급되니 그 전에 은퇴하면 35년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기간을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 비상자금 확보, 건강보험료, 의료비 예상 지출 계산, 가능한 한 빨리 비소득 기간을 메꿀 플랜 세우기, 마무리하며 은퇴하면 천천히 쉬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현실에서 노후 빈곤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은퇴 후에도 존중받으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입보다 소비를 줄이는 훈련,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진짜 시작입니다. 전문가, 칼럼 대기업 팀장도 피하지 못한 은퇴 후 빈곤 퇴직금만 믿다간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퇴직금 3억이면 충분하겠지. 나는 대기업 팀장이었으니 은퇴해도 괜찮을 거야.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문제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은퇴 후 빈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은퇴 직후엔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12년 후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추락을 경험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현실 퇴직금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이 없는 인생을 맞이하는 수많은 중장년 세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수입 공백기, 늘어나는 고정 지출,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대기업 팀장이라는 타이틀조차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빈곤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금 3억, 2년 만에 바닥 자녀 결혼과 소비 패턴 유지가 원인. 서울의 어씨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약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 집 수리, 신차 구매, 여행 등의 일회성 소비가 반복되며 불과 2년 만에 모든 자산을 소진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이나 남았고 마땅한 소득수단이 없자 결국 마트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금이라는 일시적 자산이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2. 은퇴 후에도 줄지 않는 생활비, 소비 구조, 다운사이징 실패. 59세에 은퇴한 B씨는 생활비 절감에 실패했습니다. 퇴직 전과 동일한 소비 습관으로 외식, 차량 유지, 쇼핑 등을 유지했고 고정 지출은 여전히 매월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생활비로 빠르게 소진되었고 현재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은퇴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금만으로는 생활 불가능 연금 공백기 문제. 61세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C씨는 국민연금으로 매월 73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기본적인 지출만 계산해도 매월 100만 원을 넘습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 동안은 저축을 사용해야 했고 현재는 예금도 거의 소진되어 소액 단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연령까지의 공백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노후 준비 핵심 전략 3가지. 1. 퇴직금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라.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수입이 끊긴 시점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소비로 쓰면 12년 안에 사라지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형 부동산 투자로 월세 수입 확보. 온라인 기반 소규모 사업 중고거래, 스마트 스토어 등. 자격증 활용해 파트타임 일자리 찾기. 콘텐츠 기반 수입 블로그, 유튜브 등. 즉, 매달 들어오는 소득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소비 습관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은퇴 전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도 이어지면 노후 자산은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아래와 같은 구조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제 최소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전환. 외식 대신 식재료 구매 후 직접 요리. 보험 리모델링 불필요한 보험 정리. 자녀 지원의 명확한 종료 시점 설정. 이러한 미리 줄이기 전략은 퇴직 후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핵심입니다. 3. 연금 수령 전 공백기 대비는 필수.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은 63세, 65세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5,860세 사이에 퇴직합니다. 즉, 37년의 연금 공백기가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의 생계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장합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 현금 확보.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 계획 세우기. 저소득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유지 전략. 공백기 동안 사용할 적립형 금융상품 ISA 적금 등 활용. 결론 누구든 빈곤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라. 은퇴 후 빈곤은 특정 소득층이나 직업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산층 또는 대기업 근무자들이 더 큰 착각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준비 없이 은퇴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재설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작지만 확실한 수입 구조를 만들며 생활비 구조 조정과 연금 공백기 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든 은퇴 이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은퇴 후 삶 요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주제죠.
60세에 서울을 떠난 은퇴한 한 교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사실 은퇴란 단순히 일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꿈과 취미,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어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뒤로하고 한적한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택은 때로 외면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여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고자 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은퇴 교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인생 2막의 막을 여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 연구와 여행 계획까지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서울의 분주함과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에서 여유로운 삶을 선택한 이 교수님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례 1. 은퇴한 교수님의 도시 선택. 김 교수님 가명은 60세에 은퇴를 결정하면서 서울을 떠나 작은 문화예술 도시인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대도시의 빠른 삶 속도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찾고 싶었어요. 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죠.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아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있어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는 본인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직업을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찾은 은퇴자. 또 다른 사례로 62세에 은퇴한 이 씨가 겪는 평생 금융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은퇴 후에는 도시를 떠나 강원도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농장을 꾸렸어요. 은행원 생활 내내 숫자에 매몰되어 지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큰 전환점이었어요. 라며 미소를 짓는 이 씨는 농사를 짓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소규모 시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며 인생의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선택한 도시. 마지막으로 60세에 은퇴한 박 씨가 겪는 오랫동안 도시 외곽의 분주한 생활에 지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자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하는 조용한 마을에서의 생활이 큰 행복을 주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사한 마을에서 지역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한층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 준비와 도전의 연속.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준비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외부에서 정해진 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구와 꿈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며 때로는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와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은퇴 전에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교수님은 은퇴 전에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전주의 지역사회에 미리 발을 담그며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씨는 농장을 운영하기 전에 도시 근교에서 단기간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탐색했죠. 박 씨 역시 가족과 충분한 상담과 계획을 통해 은퇴 후에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미리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60세에 서울을 떠난 한 은퇴 교수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도전 정신과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신만의 페이스와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준비된 삶은 언제나 꿈꾸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지금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실제적인 팁과 조언을 이어서 공유해 볼게요. 실질적인 은퇴 준비의 팁 1. 금융적 준비는 필수.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정 관리예요. 대학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김 교수님도 은퇴 전에 꼼꼼한 금융 설계를 통해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계획했어요.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예측하고 안정적인 연금이나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김 교수님은 은퇴 전 몇 년 동안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과 미래의 비용을 예측해 보았어요.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비용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도시에서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건강관리 꾸준히 챙기세요. 건강은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한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은퇴 후에는 일상이 바쁘지 않으니 오히려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죠. 정기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 이씨 62세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바쁜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강원도의 한 소도시로 이사하면서 매일 아침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했어요.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져 농사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3. 새로운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 지역 문화나 예술,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 박씨 60세는 서울의 분주한 생활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조용한 마을로 이사한 후 지역의 전통 공예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공예 작품을 만들며 지역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하기.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작은 모임, 동호회 또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도 모르게 얻는 정서적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 김 교수님은 은퇴 후 전주의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해요. 5. 마음의 준비와 긍정적 태도 유지하기.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도 동반하기 마련이에요.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 박 씨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 처음에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꿈꾸던 인생을 향한 발걸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해 보세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2막을 멋지게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를 준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과 은퇴 후의 계획과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2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60세에 서울을 떠난 은퇴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도전과 준비의 연속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또 다른 빛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언제나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8세까지 뉴욕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한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느긋한 노후를 즐겨야지라고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꽤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사장님의 경험을 통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은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뉴욕 외곽의 조그만 식당에 취직해서 새벽부터 나와 주방 일을 돕고 장 봐오고 저녁엔 서빙까지 도맡으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무지내를 썼다고 하죠. 그렇게 십수년을 고생하다가 한 40대 후반쯤부터는 직접 가게를 열어 한식당 사장이 됐다고 해요. 워낙 손맛이 좋고 성실하신 분이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상이 꾸준히 나오면서 가게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가 되면서 이제 슬슬 은퇴를 고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야 비즈니스를 접고 나면 친척도 멀고 지인도 대부분 또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은퇴 생활이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편히 지내며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막상 한국에 오니 겉보기엔 나 이제 귀국했어 하면서 폼도 좀 나고 옛 친구들이나 친인척들도 반가워해줬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귀국 후 현실이라는 게 참 다양한데 이분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요. 오늘은 그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은퇴 이후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달라진 한국 물가와 주거 환경. 가장 먼저 이분이 꼽은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오른 물가였대요. 뉴욕 생활이 물가가 비싸다고는 해도 한국도 이제 못지않게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집값과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은퇴자 입장에선 주거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오긴 했지만 달러로 환전할 때 시기나 환율, 또 수수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생각했던 금액만큼 손에 쥐기 어려웠다고 해요. 거기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아예 근교나 지방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의료시설이 멀어서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뉴욕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모았던 돈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괜히 집부터 샀다가 나중에 생활비 줄어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됐다나요. 이런 주거 문제는 은퇴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은퇴 후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두 번째 사례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변화. 두 번째로 돌아가면 친구들과 가족이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가족들이나 예전 친구들이 살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이미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고 3040년씩 떨어져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은 주중 낮 시간대에 자유롭지만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중이라 바쁘거나 이미 은퇴했다 해도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모임에 자주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 또는 삼촌 힘드셨죠? 자주 뵈러 올게요 라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들었다고 해요. 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한국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것도 의외로 시간이 걸리셨대요. 대화나 식사 자리에선 한국식 예의나 분위기가 있지만 본인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외국식 표현에 익숙한 터라 서로 소통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관계 재정립이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의료보험과 복지제도의 현실. 세 번째는 의료보험과 복지제도 관련해서 겪은 혼란스러움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도 메디케어 등 노인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해외에 체류했던 사람이 귀국해서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의 가입 절차나 귀국자의 자격 요건 같은 걸 확인해야 해요. 이분도 처음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귀국하고 곧바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 대열이나 무릎 같은 나이 관련 질환이겠죠. 보험 혜택을 제때 못 받아서 병원비 폭탄을 맞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서 빨리 가입을 마쳤지만 그래도 누적된 비용이 상당히 부담됐다고 해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병원 한번 가는 게 이렇게 복잡해? 하는 생각에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또 노인복지제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고 각종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같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휴식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은 집 문제부터 건강보험, 인간관계, 심지어 작은 문화 차이까지 꼬리를 물고 넘어오니 당황스럽고 외롭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 사장님의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으셨던 분이라 어느 정도 자본과 기반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면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전에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실제로 귀국하신 분들의 후기를 열심히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다양한 경험담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거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시세가 많이 다르니 꼼꼼히 조사해야 하고 의료보험이나 세금 문제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받아보셔야 해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의지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정보를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방법은 반정착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몇 달이나 1년 정도 한국에 살아보면서 장단점을 체감해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자산이나 거주 여건을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아니야 싶을 때 발을 뺄 여지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는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때는 초조해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전해드린 68세 뉴욕 한 식당 사장님의 은퇴 후 한국 정착기는 분명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막 귀국을 꿈꾸시거나 은퇴 후 삶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시라면 꼭 주변의 경험자들과 많이 교류하시고 실제 상황을 미리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꿈꿔왔던 은퇴 생활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은퇴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